그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엄청납니다. 수능, 고3. 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시기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올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올해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아주경제성장기업부의 신보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경제에서 취업, 상조, 결혼, 소형가정, 소상공인 취재하고 있는 성장기업부 신보은 기자입니다. 되게 뭐가 많네요. 많죠. 취업, 상조, 결혼.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네네네. 자기 지역국 꼭 얘기하잖아요. 아, 네. 아주TV 나오면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 중에 주력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상조 전문 기자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제 그 취업 부분, 네.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분들, 아, 이런 분들 좀 네네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탄력근로제이죠. 사실 탄력근로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이 약간 탄력적으로 언제는 길게 했다가 언제 또 짧게 했다가 그 시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단위기간이 3개월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이 단위기간을 확대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뭐 여야정 협의체에서 나온 네. 얘기인데, 단위 기간 자체가 지금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네. 이 기간을 좀 늘려보자, 네. 이런 큰 틀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늘리?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6개월에서 있습니다. 1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계는 솔직히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하죠. 근데 노동계는 어떨까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주 52시간이랑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네. 건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주 52시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탄력근로제의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는 네.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만 52시간째 했지만 사실상 탄력근로제로 더 많이 일해버리게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취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데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네? 평균 근속 연수가 네. 얼마인지 아세요? 2년? 2년, 3년, 3년도 안 됩니다. 아, 진짜요? 평균 중소기업에 취직한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2.8년밖에 안 돼요. 2.8년. 네. 2.8년 입사해서 2.8년 일하면은 네. 나간단 말이에요. 기자님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3개월. 아직 앞으로 한참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네, 저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아닌데 네, 이어주세요. 어쨌든 네. 2.8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버리면은 워라밸을 언제 실현할 수 있겠냐. 워라밸. 무용론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인 거죠. 누가 맞다, 경영계가 맞다, 노동계가 맞다, 한쪽 편을 무조건적으로 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우리 삶의 질을 늘리자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네. 이 주 52시간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려고 했을 때 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률적이다 보니까. 일률적이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제품 양이 있잖아요. 네. 생산해야 되는 제품 양이 있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추려다 보면 52시간을 넘어갈 상황이 정말 많은데 네.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과 네. 현실 사이에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그쵸. 많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근로시간 52시간제의 가장 큰 정부에서 바라봤던 그 거시적인 방안은 일자리 양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기존 한정된 인력 자원으로 52시간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뾰루지들이 나오고 있네요. 정확하세요. 감사해요. 네. 저 성장기업 가야 되나?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의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엄청 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이게 그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안 돼요. 중소기업이랑 진짜요? 대기업. 신입사원만 1,000만 원? 신입사원 1,000만 원. 근데 근속연수가 20년 이상 된 분들은 얼마나 나시는 줄 아세요? 20년이면
억소리 나나요 혹시? 억소리까지는 한 네. 4천만 원. 억소리 납니다. 네, 반억 소리가. 네네. 네. 4천만 원 나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실을 말해주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 대기업 같은 네. 경우는 52시간제 하면은 인원 늘리고 네. 예? 다른 사람 보충하고 그쵸. 이럴 여력이 있어요.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죠. 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력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예, 이런 부작용 뾰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법제화되기 전이죠. 현행법은 그렇죠. 3개월이니까. 근데 이제 아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계의 반발에 있어서의 설득을 시켜줄 것이고 어떻게 조율이 돼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속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네. 최근 2년 만에 27%가 올랐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를 할 때도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세밀하고 정밀하게 좀 설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유익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당직은 언제세요? 다음은 올해는 복귀 힘들 것 같고 네.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 오르고 이제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그때 또 엄청난 뾰루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짜주시러 오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